윤석열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여서 문재인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북한이 정권 교체기를 노린 의도적 도발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늘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란 형식을 취했고 서해 수호의 날 메시지에 북한 도발에 대한 입장을 곁들였습니다. 입장을 내는 방식에서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원 보이스도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다른 메시지가 나가서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이번 사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위원들과 상황을 점검했다며 안보 태세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통이동 인수위를 찾아 당선인에게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응 조치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책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선 취임 전부터 큰 사안을 떠안게 됐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차기 정부에서 북한과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갈지입니다.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강경 대응을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 어떤 기조를 택할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직후에도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취임 전이어서 섣불리 언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대북 정책 기조는 공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반도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상을 반영하듯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 시스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진 경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중재에 집중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며 대북 제재 동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도 유엔 안보리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규탄과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정치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업무보고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던 만큼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심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25분간 통화했습니다. 일단 첫 통화다 보니 축하와 덕담 등이 오갔다고 하고요. 특히 관심은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양측의 대화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이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윤 당선인 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드 배치 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요?
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요. 현안뿐 아니라 공급망과 보건, 기후변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었는데 오늘 통화는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통화한 만큼 중국이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다만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것이 어느 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외 정상급으로는 7번째 통화인데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